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여름 문이 닫히던 날 2023년 7월. 유독 더웠던 삼복더위, 볕이 뜨겁게 내리쬐던 오후. 경기도 외곽 바람 한 점 없는 대로변에 낡은 승합차 한 대가 요양병원 앞에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고 한순옥 할머니가 힘겹게 허리를 펴며 내렸다. 그녀의 손에는 남루한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고 다소 험하게 묶인 플라스틱 가방 안에는 약봉지와 내복이 흐트러져 있었다. 순옥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더위보다 서글픔이 먼저였다. 그녀의 옆엔 아들 이정훈과 며느리 최윤정이 서 있었다. 며느리는 손목시계를 보며 초조한 듯 눈치를 주었고 정훈은 이따금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말을 아꼈다. 정훈아. 며칠만 있다가 다시 데리러 오는 거지. 엄마 여기 환경 좋아. 에어컨도 빵빵하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잘해줘. 좀 쉬었다가 체력 회복되면 나오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이게 단지 휴식일까 아니면 작별일까? 그녀는 속으로 자문하며 병원 입구를 향했다. 병원 안은 하얗고 조용했다. 약간의 소독약 냄새와 함께 스피커에선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왔다. 정우는 입소수속을 신속히 마쳤고 윤정은 간호사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뭔가 은밀한 거래가 오가는 듯한 눈빛이었다. 순옥 어르신, 이쪽으로 안내해드릴게요. 흰 유니폼을 입은 간호사의 안내를 받으며 순옥은 2층 병동으로 향했다. 복도 끝 좁은 4인실. 천장은 낮고 창문은 작았다. 침대 위엔 누군가 잠들어 있었고 옆자리엔 휠체어가 놓여 있었다. 잠깐만 있어. 곧 다시 올게. 정우는 어머니의 어깨를 두드리며 애써 밝은 척했지만 그의 눈엔 명확한 거리감이 있었다. 윤정은 병실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엄마 휴대폰은 여기 맡기고 계세요. 잊어버리면 곤란하니까요. 그 순간 순옥은 깨달았다. 그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묘하게 쿵 하고 울렸다. 남겨진 순옥은 낯선 침대 위에 앉아 가방을 품에 꼭 안았다. 그날 이후 한순옥의 세상은 그 병실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모른다. 몇 주 후 이곳에서 그 남자를 만나게 되리라는 걸. 그리고 그와 함께 모든 것을 되찾게 되리라는 것을. 붓 대신 배수통, 진실에 다가온 남자. 요양병원 입소 10일째, 2023년 7월 중순. 한순옥은 여전히 잠을 설쳤다. 창문 없는 병실은 밤낮 구분이 힘들었고 식사는 형식적이었다. 말벗도 없고 멍하니 누워만 있자니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그날 오전. 병원 복도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대걸레를 헛디딘 듯한 퍽 소리. 아이고 조심 좀 하지. 간호사가 쏘아붙였지만 바닥에 무릎을 꿇고 허둥대는 남자는 묵묵히 물을 닦았다. 그는 중년의 남자였다. 구부정한 자세, 희끗한 머리카락, 튼튼해 보이는 팔뚝. 허리에 걸친 걸레끈은 오래된 듯했고 작업화엔 물때가 껴 있었다. 봉사자 아저씨래요. 같은 병실에 있던 다른 어르신이 중얼거렸다. 그는 박형우였다. 퇴직한 형사. 지금은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병원 곳곳을 돌아다니며 청소와 집 나르기를 도맡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그의 겉모습일 뿐이었다. 그는 최근 신고된 요양병원 의료비 횡령 및 노인 학대 사건을 단서로 뭔가 이상하다는 본능을 느껴 병원을 눈여겨보기 시작한 것이었다. 퇴직했지만 직업병은 남아있었다. 며칠 후 순옥은 병실 안에서 마주친 형우에게 말을 걸었다. 아저씨, 여기 오래 계셨어요? 형우는 그녀를 바라봤다. 첫눈에 다른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 예, 좀 됐죠. 어르신 뵌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며칠 됐어요. 여긴 조용하긴 한데 낯설고. 순옥은 말끝을 흐리며 시선을 피했다. 형우는 다가가 물을 건넸다.
물이 조금 덜 시원해도 이해해주세요. 여긴 냉장고도 공용이라. 그 따뜻한 배려에 순옥은 문득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다. 누군가에게 대우받는 감정. 그것이 오랜만이었다. 그날 밤 순옥은 침대에서 뒤척이며 생각했다. 그 아저씨. 뭔가 다르다. 한편 형우 역시 순옥이 이상했다. 목소리에 힘이 있었고 눈빛은 살아있었다. 무엇보다도 병원에서 흔히 보는 포기한 사람이 아니었다. 왜 저런 분이 여기에 있지? 형우는 조용히 그녀의 차트를 훑어보았다. 입소 사유침의 초진.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단 몇 마디만으로도 그녀는 치매가 아니었다. 그때부터였다. 그는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천천히 그러나 깊게. 조각난 기록, 감춰진 진실. 2023년 7월 말 요양병원 한쪽 구석 빈 회의실. 박형우는 오래된 노트북을 펼쳤다. 그는 요양병원 내부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개인적인 메모와 함께 관찰 일지를 기록 중이었다. 순옥에 대한 정보는 단순했다. 입소 사유침의 초진, 가족 보호 요청, 독거 우려. 하지만 말투도 또렷했고 대화도 자연스러웠다. 치매 환자 특유의 혼란이나 반복도 없었다. 형우는 직감했다. 이건 위장 진단일 가능성이 크다고. 며칠 전 순옥과의 대화를 통해 형우는 중요한 단서를 하나 얻었다. 예전에 뭐 하셨다고요? 미용실 했어요. 동네에서 꽤 오래. 재훈이 아빠 돌아가시고 나선 거의 혼자 다 했지. 자식분이 도와주셨나요? 그럼요. 정훈이가 가게 리모델링도 도와주고 그땐 참 고마웠죠. 형우는 눈을 가늘게 떴다. 리모델링. 그러면 가게 명의나 건물 관련 문서가 자식 명의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날 저녁. 형우는 조용히 병원 외부로 나가 근처 카페에서 노트북을 켰다. 경기도 고양시동, 순옥 미용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이트에 접속해 주소를 검색했다. 소유자 이정훈. 최근 양도일 2022년 12월. 양도 사유 증여. 눈빛이 매서워졌다. 증여 말은 좋지. 강제였겠지. 그는 다시 검색을 이어갔다. 요양병원 신고 내역, 간호 인력의 출퇴사 기록, 병원 원장의 부동산 거래 내역. 그리고 발견했다. 요양병원 원장 김호진, 이정훈과 같은 건축자재 업체와 3회 이상 거래. 자재 납품 명목으로 금액만 수천만 원. 그 순간 퍼즐이 맞춰졌다. 가족을 속여 재산을 넘기고 요양병원과 공모의 입소 조작. 그 뒤엔 이정훈과 최윤정의 계획이 있었다. 며칠 후 형우는 순옥에게 말을 꺼냈다. 어르신, 제가 좀 알아봤어요. 혹시 미용실 명에 언제쯤 바꾸셨어요? 순옥은 놀란 듯 눈을 떴다. 작년 겨울쯤이에요. 정훈이가 세금 문제가 있다면서 잠깐 자기 명의로만 돌려놓겠다고 해서. 형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이 아니었던 것 같네요. 그 순간 순옥의 눈빛이 변했다. 믿음이 깨졌다는 건 분노보다 더 깊은 슬픔을 안긴다. 설마 정훈이가 날 여기에 일부러. 손이 떨렸다. 형우는 차분히 말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의심할 만한 정황은 많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침대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렇게 키운 자식이, 그렇게 믿었던 며느리가. 하지만 그 옆에 서 있던 한 남자. 그는 그녀에게 처음으로 말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어르신, 진실을 밝히는데 말입니다. 순옥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래요. 이대로 무너지긴 싫어요. 작은 연대, 조용한 반격. 2023년 8월 초 병원 내부 복도. 박형우는 이전과는 달리 걸음걸이부터 달라졌다. 청소도구를 들고 있는 손 아래 그는 녹음기를 감추었다. 이제 이 병원은 단순한 휴식처가 아니었다. 진실을 파헤치는 전쟁터가 되었다. 그와 순옥은 병원 안에서 자주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고
간호사들도 둘을 눈에 띄게 경계하기 시작했다. 그중엔 유독 눈매가 날카로운 간호사 민서진이 있었다. 어르신, 요즘 그 봉사자 아저씨랑 많이 친해지셨네요. 민서진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뾰족한 기운이 스며 있었다. 그냥 말이 잘 통해서요. 외로우니까. 순옥은 무심한 듯 대답했지만 손에 들린 찻잔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한편 형우는 병원 구석 회의실 근처에서 이상한 장면을 포착했다. 김호진 원장과 이정훈, 그리고 며느리 최윤정이 회의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다. 그는 조용히 복도 벽에 붙어 녹음을 시작했다. 계약서 복사본은 이 서류함에 넣어뒀고 어머니는 병원비를 월 180으로 계산하자고요. 급여성 매출도 조정해 주시고요. 걱정 마세요. 그쪽에서만 조용히 해주시면 우리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 일만 잘 넘어가면 다음엔 아버지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형우는 순간 소름이 끼쳤다. 정훈 부부는 이제 순옥만이 아니라 병상에 있는 순옥의 남편까지도 병원으로 밀어넣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순옥에게 조용히 들려줬다. 녹음된 내용을. 순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눈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음을 다잡은 듯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이젠 저도 가만히 있을 생각 없어요. 그 녀석들 우리 인생을 짓밟았으니까. 그녀는 머리맡 서랍에서 오래된 가죽 다이어리를 꺼냈다. 그 안엔 미용실 일지, 매출 기록, 세무 상담 기록까지 빼곡히 정리돼 있었다. 이걸로 시작해요. 내가 바보처럼 산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형우는 그 다이어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한 여인의 삶이었고 그 진심이었으며 무너진 정의를 세울 증거였다. 드러나는 그림자, 꺼지지 않는 불씨. 2023년 8월 중순 요양병원 회의실 CCTV 앞. 이정우는 병원 원장 김호진을 조용히 불러 세웠다. 요즘 이상한 낌새 없어. 그 청소 봉사자 말씀이십니까? 그래. 박형우. 그 사람 뭐하는 놈인지 좀 알아봐. 김호진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표정이 미묘했다. 며칠 전 민서진 간호사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박형우는 병실 간 녹음기 설치를 시도하다 들킬 뻔했다고 했다. 정확한 신분은 알 수 없지만 행동이 예사롭지 않았다. 한편 형우는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는 외부에 있는 예전 후배 형사에게 연락해 병원 관련 내부 고발 사례를 찾아보았다. 그리고 결정적인 제보 하나가 도착했다. 작년 11월 이 병원에 입소했던 84세 여성 환자가 사망 전 자식에게 재산을 모두 빼앗겼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당시 담당 간호사도 조용히 사직했죠. 형우는 이를 듣고 곧장 순옥에게 전했다. 어르신, 이 병원 단순한 데가 아닙니다. 이정훈 부부만이 아니라 병원 자체가 돈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순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일을 당했단 얘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그들은 더 강하게 움직이기로 했다. 형우는 순옥의 동의를 얻어 그녀의 친한 이웃 김분자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분자는 순옥이 입소한 뒤 연락을 끊은 유일한 사람. 형우 씨요? 순옥이가요? 살아있긴 하죠? 갑자기 연락이 끊겨서 걱정했는데 순옥이네 미용실도 어느 날 갑자기 정리되더라고요. 그 말에 형우는 중요한 연결고리를 감지했다. 혹시 순옥 어르신이 자식한테 뭐 맡긴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있죠. 사업자 등록증, 통장, 심지어 도장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나이도 있고 정리해야 한다고. 순옥은 옆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손을 움켜쥐었다. 내가 다 내줬어요. 믿어서. 내 새끼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제 눈엔 흔들림이 없었다. 그래도 이제 돌려받아야지요. 내 인생이니까요. 그날 밤 형우는 순옥에게 작은 녹음기를 건넸다.
내일 아드님이 병원에 온다고 들었습니다. 이걸 사용해 보시겠습니까? 순옥은 가만히 녹음기를 쥐었다. 차가운 기계였지만 손에 닿는 그 감촉은 따뜻했다. 피는 물보다 얕다. 2023년 8월 말 요양병원 상담실. 조용했던 병원에 낯익은 발걸음 소리가 울렸다. 이정훈과 최윤정 부부가 들어왔다. 입가엔 억지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은 다른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 잘 계셨어요? 엄마 요즘은 어때요? 간호사들이 잘해드려요? 순옥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눈빛엔 이전과는 다른 단단함이 있었다. 그래, 잘 지낸다. 뭐 너희가 여기 데려다 줬으니 믿고 살아야지. 정우는 무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다 어머니를 위해서죠. 예전처럼 혼자 미용실 지키시는 것도 힘들고. 그 순간 순옥은 녹음기의 버튼을 살짝 눌렀다. 테이블 밑에서 조용히. 근데 정훈아, 너 요즘 사업은 잘 되냐? 그럭저럭이죠. 뭐 엄마 덕분에 숨통 좀 트였죠. 최윤정이 나섰다. 맞아요. 어머니가 미용실 정리해 주시고 현금도 좀 주셔서. 사실 저희 이번에 투자 하나 들어간 게 있어서요. 그래. 그 돈이 그렇게 필요했구나. 순옥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은 가늘게 떨렸다. 엄마, 그건 뭐 요즘 세상에 현금 좀 있어야 뭐라도 하지. 우리도 살림이 빠듯해서. 그리고 엄마 요양원 들어가신 거 솔직히 엄마를 위한 결정이었잖아요. 우리가 편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순옥은 조용히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엔 모든 실망과 단념이 담겨 있었다. 그래. 고맙다. 너희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정훈이 순간 눈치를 채려는 듯했다. 왜 그러세요, 엄마? 아냐? 그냥 이제는 똑똑히 봐야겠다 싶어서. 그 순간 상담실 문이 열리고 박형우가 들어섰다. 이정훈 씨, 잠깐만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누구십니까? 전 박형우입니다. 전직 강력반 형사였고요. 현재 이 병원 관련 조사 협조 중입니다. 이정훈의 얼굴이 굳었다. 윤정은 황급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무슨 헛소리예요? 이 사람 누구야? 순옥은 조용히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너희가 무심코 남긴 대답이야. 정훈이 무언가 항의하려던 찰나 형우가 조용히 가로막았다. 충분합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로 재산 강탈과 심리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엄마, 그게 아니야. 엄마 들어봐. 정훈은 다급히 외쳤지만 순옥은 단호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믿었다. 피가 정말 물보다 진할 줄 알았어. 그런데 넌 내 피도 눈물도 다 이용했구나. 상담실 안은 고요했다. 단 하나 진실만이 남아있었다. 심판의 날 붉어진 문서들. 2023년 9월 초 경기도 경찰서 형사과. 한순옥은 병원 간호사의 부축을 받아 조용히 경찰서 안으로 들어섰다. 박형우는 이미 도착해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파일 4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형우는 이를 조용히 건넸다. 이게 모든 자료입니다. 재산 증여 강요 및 위임 관련 녹취. 병원과의 자금 흐름 기록. 요양병원 내부 환자 사망 관련 제보. 병원장 김호진의 금전 거래 증거. 경찰 관계자는 잠시 정적 후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곧장 병원과 관련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순옥의 옆자리에 앉았다. 어르신,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제 목소리가 들리겠죠? 그날 오후 경찰은 병원장 김호진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정훈과 최윤정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정훈은 급히 형우에게 연락했다. 아저씨, 이거 다 엄마가 하신 거예요? 너무 늦었어. 진심으로 용서받을 기회를 내가 찬 거야. 병원은 혼란에 빠졌고 민서진 간호사는 조용히 사직서를 내고 떠났다.
그녀는 자신이 가담한 작은 침묵이 얼마나 큰 범죄였는지 깨닫고 있었다. 며칠 뒤 순옥은 자신이 평생을 함께했던 동네 미용실 자리를 다시 찾았다. 비록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 앞에서 형우는 조용히 물었다. 다시 여시겠어요? 아니요, 이제 그럴 체력은 안 되죠. 다만 이 자리엔 다시 거짓이 서지 않게 제가 마지막으로 지키고 싶네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병원 입소 전과는 달라진 눈빛. 그건 단순한 노인의 눈이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한 인간의 눈이었다. 다시 선자리, 존엄의 끝. 2023년 9월 말, 가을빛이 물든 순옥의 집 앞. 해가 길어진 오후 한순옥은 마당에 작은 의자를 꺼내어 앉았다. 주름진 손 위에 놓인 차 한 잔. 그녀의 눈앞에는 단풍이 든 감나무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이제 이정훈 부부는 법적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병원장 김호진은 의료법 위반 및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고 병원은 폐쇄 수순에 들어갔다. 한순옥은 여전히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었지만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버려진 노인이 아니었다. 며칠 후 박형우가 그녀의 집을 찾았다. 손엔 작고 낡은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어르신, 이거요. 미용실이 있던 자리, 법적으로 다시 어르신 앞으로 명예 회복 완료됐습니다. 순옥은 아무 말 없이 파일을 받았다. 그 안엔 30년을 살아온 자기 이름 석자가 다시 새겨져 있었다. 참 고맙네요. 당연한 겁니다. 돌려받은 것뿐이잖아요. 그날 밤 형우와 순옥은 마당에서 늦은 차를 나눴다. 형우 씨는 이제 뭐 하실 건가요? 계속이요. 이런 일 다시는 생기지 않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는 조용히 노트 하나를 꺼냈다. 노인 권익 상담 자원봉사단 창립 기획서. 순옥은 그 제목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참 잘 어울리네요. 가을바람이 붉은 감잎을 흔들고 두 사람은 조용히 그 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짐이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을 존엄을 되찾은 인간이었다. 그리고 그 곁엔 조용히 손 내밀어준 한 사람이 있었다. 복수로 끝나지 않은 이야기. 그건 곧 존엄의 이야기였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혹시 여러분이 한순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내일도 더 따뜻하고 통쾌한 은빛 기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